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면 방부등식을 뽑아내는 건 잘하거든? 계산은 잘하거든. 근데 뽑아내지를 못해요, 잘. 그게 익숙해지면 편해요. 자, 봅시다. 이 x승과 4번 여기 7번 보세요. 7번에 있어요. 10-2의 4-x승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수학해봐라 cd라고 할 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라. 자, 일단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이니까 위쪽 밑변, 아래쪽 밑변으로 보고 CD를 높이로 보고 각각 세 길이만 구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둘이 뭐하다 일단 놓고 갖다 놓는 순간 방정식으로 변하죠?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또는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얘네들이 만났다라는 위치 관계죠? 위치의 어떤 관계를 내가 같다 하면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방정식. 그럼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지수 방정식 풀면 x좌표 나오겠죠? y좌표도 나오겠죠? 계산 내가 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둘이 같다 하는 순간 우리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방부등식 중에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지수 방정식 계산은 얘가 하면 돼. 자, 또 다음 문제는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선 중점을 줬어요. 이거는 너네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중점은 평균, 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가 중점 구해라 그러면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각각의 x, y 좌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평균은 합을 개수로 뭐 한 거죠? 나눈 거기 때문에 평균은 중점은 합과 관련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중점이 2,5래요. 표시돼 있으니까 따로 표시 안 할게요. 그때 뭐 구하는 거죠? y좌표, b의 y좌표를 구해라. 자, 그러면 중점이 5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평균이 2다. 평균이 5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a, b 더하면 평균이니까 더했으면 몇 나왔을까? 4. a 플러스 b는 4씩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여기 2의 뭐나? a승. 여기 y좌표는 2의 b승. 2의 b승 더하기 2의 a승 했으면 몇이다? 15다 하면은 지금 x좌표 평균이 2다 해서는 a 플러스 b가 4다 나왔죠? 그러면 a,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이 10이다 하면은 a, b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 된 거야? 지수 방정식. 미지수 몇 개? 10 몇 개? 연립하면은 한 문자에 대한 지수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그런 느낌. 지수 부등식은 밑쪽 번 체크하는 거 니네가 하시고요. 이거는 너네가 해. 내가 안 해줄게. 발전 문제 요거 하나만 볼까? 뭐냐 이거는? 이거 288-2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가 7개일 때 n의 최대값을. 야, 복잡하다. 이거 옆으로 길어서 좀 힘드네. 좀 내가 쓰고 시작할게요. 2의 2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n 플러스 1 2x 플러스 n이 0보다 작고 나갔다. 이게 뭐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x에 대한이라고 얘기했냐면 미지수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니까 이게 n에 대한 방정식인지 x에 대한 방정식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x에 대한하면 이거 무슨 부등식? 지수 부등식. n에 대한이었으면 이거 무슨 부등식? 1차 부등식인 거야. 이 x는 자체가 이 상수,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n에 대한 1차 부등식이었던 거야 이거는. 자, 근데 기준 문자를 뭐로 정해줬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x값을 말하는 거겠죠? x의 범위인데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x 몇 개다? 7개다. 그때 n의 뭐를 구해라? n 라지 m 이렇게 붙여줄게요. 최대. 이거 구하시면 여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일단 x에 대한 무슨 부등식이니까 풀려면 우리가 지수로그 방부등식 유형 크게 몇 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3개 정도 있다 그랬죠? 1번이 뭐야? 너가 가능한 경우? 미통일 가능한 경우. 근데 항이 지금 하나, 둘, 3개니까 미통일에서 풀기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반복되는지 확인? 같은 건 반복되면 내가 뭐 할 거니까? 치환하면? 그러니까 이거 치환할 수 있을까? 누구 치환할 만한 게 보이니? 이 x 그러면 뭐로 치환할까요? P로 치환합시다.
치환하면 범위주의. 그럼 범위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되겠죠? 정수가 7개밖에 없다는 아직은 이걸로 t의 범위를 잡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적용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2의 t승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치환한 식이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2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써주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인수분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2, 1, n1 이렇게 하고 안 되나? 되나?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써주면 2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n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변하겠죠? 맞나요? 2차 부등식인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아래쪽 부분이라서 뭐보다 커나고 2분의 1 여기 지금 n이니까 n은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 무조건 크니까 2분의 1이 무조건 왼쪽이어야 돼. 2분의 1보다 어떻고 t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여기 정수 t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정수 뭐였어? x였어. x 정수가 몇 개냐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이걸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x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t는 2에 뭐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설명 안 했어. 이렇게. 그런 다음 내가 누구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x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x가 지수전에 처박혀 있죠? 그럼 이 지수 부등식이죠? 미통일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뭐를 취해버릴까 그냥? 세 변에다 밑이 몇인 로그래? 2인 로그 취하면 부동호가 하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얘 몇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만 족하는 x가 몇 개여야 된다? 7개면은 마 1, 0 한 다음에 양의 정수, 자연수 몇 개 더 있으면 7개 되죠? 1부터 몇 가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5까지는 들어가야 돼.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5와 얘의 대소관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로그 2의 n이 5보다 어때야 5까지 딱 포함이 될까? 5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일단 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제 등호 확인합시다. 5랑 같아지면 얘가 값이 딱 5였어. 그럼 이 x가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었어? 없었어? 있죠? 그럼 등호 붙이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21에 버렸으면 5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몇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은 느낌? 6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등호 확인합시다. 얘가 6이었다면 5까지로 끊겼을까? 6까지 포함됐을까? 6까지 됐겠죠? 그럼 얘 6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등호 안 붙이기만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누구 범위인데? n의 범위인데 진수에 처박혀 있죠? 그러면 내 세변에 뭘 취해버리면? 밑을 몇으로 취하면? 이렇게 하면 n의 범위로 바뀌겠죠? 그럼 뭐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그래서 n 라지 m은 최대는 몇이다? 네. 이렇게 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답 맞니? 63?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긴 해. 일단 왜 까다롭냐? 처음에 x에 대한 뭐였는데? 무슨 부등식? 이거를 같은 꼴이 반복된다고 해석해서 치환을 했죠? 치환해서 이제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뭐로?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풀었죠? 근데 t의 범위가 아니라 지금 x의 범위를 제한시킨 정보를 줘줬죠? 이런 조건 줬기 때문에 내가 x의 범위를 바꿔야 됐었어. 다시 역치환한 거야. 다시 t를 치환해서 t가 된 거죠? 거꾸로 치환했다. 역치환해서 이 x를 바꾼 다음에 그럼 이제 x에 대한 무슨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죠? 그러면 세 가지 유형으로 다룰 수 있죠? 뭐가 통일되면? 이거 밑이 2가 아니니까 힘들죠? 그러면 두 번째, 치환할 수 있나? 치환하기 애매하죠? 같은 거 반복 안 되니까. 그래서 식변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면에 뭘 취한 거예요? 로그 취했죠? 근데 밑이 2인 로그니까 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려면 어때야 될까를 봤더니 이제 이건 중학교 1차 부등식 내용으로 가는 거죠.
중3 아니면 고1인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이 로그 2n이 어때야 될까는 5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5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 6은 포함되면 안 되니까 6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서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한 다음에 등호를 어디다 붙여도 되는지 등호 확인해주고 해서 5 이상 로그 2n이 6 미만인 거 발견했고 내가 원하는 거는 누구의 범위를 알아야 누구의 최대를 구할 수 있으니까 n의 범위를 알아야 n의 최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n이 진수에 처박혀 있죠? 이거 무슨 부등식인 거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로그 부등식 5 이상 6 미만 누가? 로그 2의 n이 그러면 로그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로그 부등식이지? 그래서 미통일 되면 좋은데 안 되죠? 같은 거 반복되는 거 아니니까 치환할 것도 없죠? 식변형으로 가는 거야. 진수에 처박혀 있으면 내가 양변을 뭘 취한다? 여긴 세 변이죠, 두 변이 아니라. 그래서 2 취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래서 32 이상 64 미만 이렇게 좀 여러 단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근데 과정이 단계 너네가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그냥 한번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논리적 필연성.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너네가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미 설명이 공부하기 되게 좋네요. 자 내가 얘에서 이렇게 치환했죠? 왜 치환했는지를 알아야 돼. 왜 치환했죠? 조금 부족해요. 뭐니까 내가 뭐 중에 하나겠네라고 생각했을까? 지수 부등식이죠? 첫 번째 이게 뭐다? 지수 부등식. 이어서 유형 몇 개 중에 하나일 텐데 크게 3개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뭘 하면 되겠다. 2번 지수 부등식 2번으로 우리가 같은 걸 반복되니까 치환해야자고 치환을 한 거야. 이거를 알아야 너네가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도 와 지수 부등식이네, 지수 방정식이네, 같은 걸 반복되니까 치환해야 지로 똑같이 풀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 t에 대한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은 우리가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무슨 부등식이라고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 내가 얘를 뭐 한 거죠 지금? 인수분해한 거야. 해서 그래프 이거 R을 올라오게 해가지고 지금 구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 할 수 있겠어? 해서 얘를 구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누구의 최대값? n의 최대값이죠? 근데 n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분명히 써야 될 거란 말이야. x의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라고? x의 뭐랑 관련됐다? 범위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와 이건 t의 범위잖아. 아씨. 그래서 내가 거꾸로 다시 뭐 한 거예요? 역치환했죠. 왜 역치환했어? 내가 누구의 위로 표현하려고? 이 조건을 쓴 거야. 이 조건 붙여가지고 역치환해야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x의 범위를 알아야 정수 7개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제 t의 범위니까 그걸 쓰기가 좀 힘들어. 복잡해 알아보기가. 그래서 역치환을 한 거야. 알아보기 불편해가지고. 다시 따라하세요. x의 범위를 알고 싶다. 그래서 뭐 했다? 역치환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x에 대한 무슨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니까 유형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고 얘는 내가 식변형을 할 거죠? 3번 식변형. 양변에 뭘 취했어? 왜요? 라고 하면 이거 지수 부등식이니까. 지수 부등식 3번이죠? 1번 되면 제일 좋으니까 1번부터 보고 1번 안 되면 2번 보고 안 되면 3번 보는 건데 문제 많이 풀면 딱 몇 번 되는지 바로 딱 보이죠? 그냥 바로 양변에 보고 취하고 싶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1차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수4인가 중3인가 수3인가 에서 그냥 했던 내용이에요. 범위를 찾기 위해서 대략적인 범위를 체크를 한 거죠. 얘가 몇 점 몇이면 되겠다. 5까지 딱 포함되고 싶다. 몇 점 몇이나? 대충 5.x다. 해가지고 그러면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어디다 등호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 해서 요렇게 나왔던 거죠. 해서 지금 로그 2의 n의 범위가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의 범위이기 때문에 n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서 내가 세 변에다 뭘 취한 거예요? 밑을 2로 취해서 n의 범위를 바꿔준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 여기서 발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이해되나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기출풀이를 할 때 기출문제 이제 평가원 기출을 지겹도록 풀어야 되고 최근 3개년은 수능 전까지 그 못해 최소한 10번 정도씩 10번 이상은 풀어야 돼. 지겹도록 봐야 돼요. 근데 그냥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해야겠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논리적인 필연성을 점검을 10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비슷한 조건 나오자마자 바로 해석해가지고 바로 해석하고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를 너네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고 기출문제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자, 이거는 지수부등식이 했는데 뭘 했는데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이게 절대부등식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범위가 나눠지는 거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져. 자, 이거 x에 대한 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부등식이죠? 지수부등식이죠. 유형 크게 몇 가지로 다룰 수 있다. 3가지. 그럼 얘는 유형 몇 번으로 해야 되겠다는 느낌 바로 드나요? 2번. 그러면 누구를 뭐 할까요? 네, 치환하면 범위주의 t가 어때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몇 차 부등식으로 바뀌겠네? 불러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면 모양만 살짝 바꾼 얘도 항상 성립한 얘도 절대 부등식이어야 되죠?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일 조건을 따지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 무슨 식 쓰면 되겠네요? 판별식 하면 틀리는 거야, 그냥. 자,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야. 따라하세요. 판별식을 쓸 땐 범위가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왜냐? 자, 얘 보세요. 상황이 조금 달라. 얘 t에 대한 2차는 이거 넘길게요. 상수 분리해가지고 넘길게.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지금 얘 만약에 A 없었다고 치고 서로 다른 실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으로 본다? 판별식 쓰면 교점 몇 개라고 나올까? 이렇게 된 거였으면 몇 개라고 나오는 거야? 2개로 나올 거야. 이 D 구하면 D 0보다 크게 나서 2개야. 실제로 그려보면 몇 개야? 1개밖에 여기 이거 정의가 안 됐잖아요. 실제로 하나야. 그래서 범위가 제한됐을 때는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운 좋게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잘못 구한 거야. 알겠니? 해서 우리가 범위가 제한됐다? 판별식을 쓰면 안 돼. 무조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가야 돼요. 자, 넘겼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은 따라하세요. 2차 부등식보다 이건 t에 대한 무슨 함수죠? 아, 이거 잘못 말했다. 미안해, 다시. t에 대한 2차 함수보다 다시 따라하세요. t에 대한 2차 함수보다 이건 t에 대한 무슨 함수? 상수함. 1차 아니야, 상수야. 왜? 기준 문자가 뭐니까? t니까. 상수함수가 더 작다? 그러면 위치관계상으로는 어디 있다? 아래 있다. 얘보다 어때야 된다? 이 마이너스 a라는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럼 무슨 점 적으면 딱 보면 되겠네? 꼭지점 2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는 운 좋게 판별식 써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 애야. 근데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푸는 판별식 쓰는 애 딱딱 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면 돼. 자, x의 범위가 제한된 걸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가 2 이상이래요. 그럼 치환하면 범위주의. 자,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뀔까? 4 이상.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a가 어떠면 되는 거야?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범위가 제한되면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구하지 않는다. 네, 판별식으로 범위 제한됐을 때 판별식 쓸 수 있는 건 적정 구하는 케이스 빼고는 없어요. 범위 제한되면 무조건 그래프의 위치를 내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유형이 있고요. 실생활 활용은 안 할게요. 계속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역수꼴의 합을 치환하는 케이스네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특강 문제 이거 너네 다 읽어보고 잘 풀어봐야겠지.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다 읽어. 구공부 따라하는 게 아니야. 자, 이거는 치환할 건데 얘들아 여기 보세요. 이 칠판에 나와있지. 얘를 치환해야 돼. 왜냐? 얘를 t로 치환하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t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얘를 뭐 한 다음? 제곱한 다음 뭐만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치환할 때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되거든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역수꼴의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줄기 합성되는 관계예요. 이 이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겠네?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범위에 맞게. 그걸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서 푸시고요. 뭐냐? 판별식이 이게 되나? 뭐야 이게? 두근 모두의 함수 두근 이거는 얘들아 근해 분리 내용인데 근해 분리의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따라하세요. 경계값이 0일 때 하나밖에 없을 때가 가장 특수한 케이스거든. 근해 분리는 따라하세요. 경, 축, D로 풀면 돼요. 근데 경계값 0 하나일 때는 경 대신에 두근의 경이랑 축 대신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경의 역할을 하고 두근의 합이 축의 역할을 해서 두근의 합, 곱, D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경축 D 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 이거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읽어보세요. 두 개 외울 필요 없이 하나만 알면 되는데 굳이 두 개 필요 없죠? 자, 로그 함수의 활용도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로그 방부등식이 나온다. 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프 나온 부분 하고 오늘 수업 나오면 이렇게요. 참고로 로그 방부등식은 중요한 게 밑진수 조건 잘 체크하세요. 로그 나왔다 밑진수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이런 거 그래. 두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로그 방부등식. 이런 거 알면 좋겠죠? 자, 봅시다. 1번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문자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주면 기준문자 뭐라 그랬죠? 문자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로 보면 되고 t밖에 없으면 t에 대한 거 생각하면 돼. x에 대한 건 무슨 부등식? 무슨 부등식? 무슨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니까 유형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얘는 몇 번을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 뭐가 반복되니까 그러면 뭐 한다? 치환해서 그러면 써봅시다. 로그 3의 x를 뭐로 치환할까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x의 범위가 제일 안 됐으면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애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바로 알면 좋겠지? 그래프 그려보게 나와요. 자, 그러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을 변해줘? 불러주세요. 는 0 에서 알파 베타 구하라고 했죠? 자, 치환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쓴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알파 베타의 짝꿍 t 알파 t 베타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 쓰고 로그 3의 x 값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로그 3의 알파라고 놓고 그때 t 값을 뭐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놓으라고 했었죠. 이 개념 프린트에서 그렇게 배웠었어 우리가. 자, 두 번째는 그럼 베타도 있다면 뭐라 써야 돼요? 로그 3의 베타는 이렇게.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알파랑 베타를 뭐를 구하고 싶어요? 곱. 그러면 t 알파 t 베타의 곱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을 뭐 해야 알파 베타가 나올 테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 더하면 뭐가 나오고 로그 3에 이렇게 곱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t 알파 플러스 t 베타랑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두근의 뭘 구해서 여기서 합 구하면 t 알파 플러스 t 베타는 몇 나오죠? 3이고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이니까 로그 3의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얘가 3이 나오면 얘가 3의 몇 제곱이다. 알파 베타는 몇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신 유형이긴 해요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올 수 어떻게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 자주 이렇게 빈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잘 읽어보고 잘 풀어보세요. 밑통일 같은 걸 반복
항등식, 아니 전대부 등식 똑같은 거 실생활 반감기 왜 나왔을까? 아! 이런 건 좀 할만하죠? 밑과 지수에 모두 지수가 있는 방등식. 그럼 다음 끌어내야지 뭐. 그러니까 얘 1번만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 보자마자 얘들아, 보자마자 밑과 지수에 또는 로그에서 밑과 진수에 둘 다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거 일단 양변의 밑이나 로그에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 얘는 얘를 끌어내고 싶어. 근데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할까요? x. 근데 x가 무슨 수?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럼 함부로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상용 로그 그냥 취할게요. 자,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될까요? 3x 플러스 6 한 다음에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는 한 다음 우변 어떻게 돼요?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취한 거라고? 로그 취하려면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돼. 근데 x가 0보다 어떻다 그랬어? 따라하세요. 양수의 실수 제곱은 양수다. 그래서 그냥 양수라서 로그를 취해도 되는 거야. 로그 취했죠? 그럼 이제 로그 x, 로그 x 공통되면 이 로그 x 뭐 해버리라 그랬어?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넘겨올게. 그러면 로그 x 앞에 식이 어떻게 되죠? 하고 로그 가 몇이다? 까울 좀 쓰세요. 인수분해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네 셋을 곱한 게 0이다? 셋 중 적어도 몇 개는? 한 개는 몇이다? 0이다. 그래서 x는 몇 또는? 얘부터 할까요? 작은, 얘가 제일 작은 거죠? 몇 또는? 그래서 여기 몇? 얘는? 또는, 사실 또는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된다. 근데 x가 0보다 어떻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이 설명 되게 잘 되겠더라고, 보니까. 다 읽어보세요. 이 정도로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교재가 문제 수는 적은데 작정하고 설명을 엄청 친절하게 잘 해놨어. 이거 설명 안 읽어보고 안 따라해보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뭐야? 지수에 녹화 있는 식은 뭐야? 이 교육과정 외웠어? 그래? 근데 내신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볼까요? 야, 이건 끌어내려야지. 일단 밑도 x에 대한 식이고 지수도 x에 대한 식이죠. 끌어내릴 거야. 그럼 양변의 밑이 로그를 취할 거예요. 밑이 몇인 로그 취하면 좋을까요? 10. 왜냐? 로그가 나와 있는데 얘가 밑이 몇인 로그니까? 10. 그러면 이런 로그 취할 거면은 밑이 다른 로그보다 같은 게 좋으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로그 이렇게 취해버리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하는 거야?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만 구해라? 네. 자, 이거 최대값 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아니, 뒤에 또 있나? 뒤에 뭐 더 있니? 이것저것 맞나? 와, 뭐가 이렇게 더 있어? 아이씨, 자, 보자. 자, 이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일단 끌어내려야 되니까 양변에 뭘 취할 거라고요? 로그, 무슨 로그 취할까? 상용 로그. 그럼 좌변은 뭐가 되죠? 로그 y는 하면은 우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로그 x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발상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따라하세요. 밑이 10인 로그는? 증가함수다. 지금 이거는 여기 최대값을 구한다고 쳐도 그게 y값이 아니라 무슨 값의 최대인 거야? 로그 y의 최대인 거야. 맞아요? 근데 괜찮아. 왜냐? 로그 y가 최대일 때 y도 뭐 1일 테니까 최대. 왜냐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가 변하면 로그 y가 변하겠죠? 로그 y가 최대일 때는 y가 어떨 때 제일 크겠어? 최대일 때 로그 y가 제일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일 때를 찾으면 얘가 최대일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간접적으로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얘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같은 걸 반복이니까 바로 치환하는 게 낫겠죠? 누구를 뭐로 치환할까요? 로그 x를 뭐로? t로 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환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치환 안 하고도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 그러면 그냥 나는 치환하면은 뭐로 치환해? 누구를 뭐로 치환할 건데? 로그 x를 하는데 여기 무슨 축을 놓을 거야? t축 이렇게 놓겠지.
그럴 거면 그냥 여기 로그 x축으로 해주세요. 이게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그 x, 여기는 y축, y축이 아니네? 로그 y축이네? 로그 y축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역할을 얘가 하고 y 역할을 얘가 하는 거 치환해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렵다? 하세요. 근데 괜찮다? 네,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얘는 x, 야, 이게 0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음수 0,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 실수 전체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로그 y가 최대일 때는 언제죠? 누가 몇일 때? 로그 x가 몇일 때? 여기가 몇이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일 때.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x가 몇일 때? 1일 때 로그 y의 뭐인 상황이다? 최대인 상황이다. 그럼 4분의 1이면 4분의 1 잠깐만,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내가? (2분의 1) 제대로 구한 거 맞지 않나? 16분의 1 아니 16분의 8분의 1 4분의 1 지금 어떻게 되죠? 4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8분의 1 맞죠? 최대 로그 y의 최대 몇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x가 몇일 때 y가 몇이다로 바꿔주면 하면 돼. 로그 x가 4분의 1일 때래요. x가 몇일 때인 상황인 거야? 10의 4분의 1승 1대로 바뀌겠죠? 그때 로그 y가 8분의 1이 나왔다면 y가 몇이었던 거야? 네, 10의 8분의 1승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간접적으로 알아본다. 이 수능에 이게 나오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신 유형에서는 센 이런 데는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유형이고요. 뒤에는 또 뭐 부등식 단원 종합. 네, 여기까지 하고 숙제 오늘 꽤 있죠? 클린 시간에 밀린 거 다 채우고 꾸준히 해야 우리 수요일까지 이거 다 풀어올 수 있겠지? 아니 양 너무 많으면 우리 두 번 나눠서 나갈까 얘들아? 어떨 것 같니? 양 두 번 나눠서 나가죠? 그게 낫나요? 그러면 단원 종합 전까지로 한번 끝낼까요? 단원 종합 전까지. 그러면 단원 종합이 문제가 엄청 많고 그 전에는 설명이 많지 얘들아? 얘들아 와? 그러면 실제 문제 수는 엄청 줄어드는 거야 단원 종합 전까지면. 그러면 숙제 적으니까 대충 그냥 놀아야 돼? 아니면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풀어야 돼? 네, 너네 고3이니까 이 정도 말하면 너네가 할 거죠? 네, 해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하이메스 한번 더 풀던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